이번 영상은 정시에서 펑크나는 이유 및 상향대학 지원을 할 때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학을 지원하는 모든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의 경우 정시에서 문 닫고 합격하는 것이 최대의 소원일 수 있습니다. 가끔 제게 컨설팅을 의뢰하고요. 정시에서 펑크 대학을 찾아봐 달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요,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요. 운도 따라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요, 어떤 이유로 정시에서 펑크가 발생하고 펑크나는 학교 또는 학과의 유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정시 카드에서 한 개 정도 여유가 있는 학생이라면 잘 보시고 직접 분석해 보기 바랍니다. 먼저 펑크, 폭락이 발생되는 이유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입시를 겪으면 이론표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만약 이론표를 처음 보는 분이라면요, 조금 더 입시에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겁니다. 먼저 1그룹으로 해서 모집 정원이 10명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10명인 학과에 최초 합에 들어가는 그룹군을 먼저 1그룹이라고 잡아 보았습니다. 다음은 2그룹인데요. 2그룹 같은 경우는 최초 합은 아니지만 추합 앞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합격은 예상하는 그룹군이고요. 다음은 3그룹인데요. 3그룹 같은 경우 심장을 좀 졸여가면서 합격 소식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룹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4그룹인데요. 추합 끝자리 또는 불합격 바로 앞자리에 있는 학생들인데요. 아주 위태위태한 그룹이 되겠죠. 다음은 5그룹인데요. 5그룹 같은 경우는 이미 모의 지원 자체에서 불합격이 예상되는 학생들 그룹입니다. 우리가 흔히 펑크, 폭락이라고 하는 경우가 이 바로 5그룹의 학생들이 합격했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5그룹에서 왜 합격이 발생하고요? 어떤 과에서 나오는지를 좀 알아야 할 겁니다. 먼저 1그룹의 경우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요. 다른 대학에 추합을 보고선 지원한 상황이라 크게 이동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은 2그룹도요. 조금 불안은 하겠지만 다른 대학으로 추합이나 상향 또는 안정을 썼기 때문에요. 타 대학이나 다른 학과로 이동은 고려하지 않겠죠. 다음은 3그룹인데요. 좀 가슴이 조마조마할 겁니다. 합격될 것 같기는 하나 그래도 버티면 합격은 할 수 있을 것 같기에 가급적이면 안 바쁘고 좀 지원하는 경향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4그룹인데요. 펑크의 가장 큰 요인은요, 바로 4그룹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쪽 그룹의 상황이 남 얘기가 아니라요, 바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4그룹의 경우는요, 수능에서요, 2개 이하로 틀리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에게 발생이 됩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본다고, 의대 본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또한 각 그룹별 지원 시 심리 상황 등을 알아야 상향대학을 지원할 때 참고 자료가 될 겁니다. 너는 서울대 보니까, 너는 의대 보니까 걱정 없겠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험생 99.9%는요, 아까 같은 4그룹 그래프가 모두 발생합니다.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모든 대학에서 학생들이 지원하면서 보게 될 거고요. 여러분이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그냥 지원한다. 두 번째, 다른 학교 또는 학과를 옮긴다. 아마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이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상위 학과에서 왜 펑크가 많이 나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상위 학과 펑크가 나는 이유인데요. 4그룹의 경우 상위 학과를 지원한 학생들 또는 학부모님들의 심리 상황입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상위 학과인 연세대 경영학과를 지원한 학생인데 현재 상황에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 연세대 경영학과를 불합격하면요, 연세대나 고려대를 못 갑니다. 일단 연대나 고려대가 같은 군에 있기 때문에요, 학교를 낮춰야 하겠죠.
그러나 눈높이를 낮추면요, 하위 학과인 연고대는 가게 됩니다. 이 학생의 경우 연고대 타이틀을 버리느냐 아니면 서성안으로 가야 하는지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요, 예를 들어 설명해서 그렇지 모든 대학에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그냥 남고 지원하는 학생도 있지만요, 결국 포기하고 떠나는 학생이 발생됩니다. 다음은 4그룹에 있는데요. 같은 학교에 하위 학과를 지원한 학생의 경우입니다. 이 학생의 경우는요, 여기가 최대치로 올린 지망이라 같은 대학의 다른 과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연세대학교 하위학과를 지원한 학생이 여기에 4그룹에 걸렸을 때 이 학생은 연세대 내에서 다른 학과를 갈 수가 없겠죠. 하위학과 지원 학생의 경우 3그룹이나 2그룹으로 가고 싶다면요, 학교를 낮춰야 하고요. 그러긴 정말 또 싫겠죠. 어차피 이 지망이 있으니까 그냥 지원하자 하는 지원 경향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상위학과 지원 학생의 경우는 학교 타이틀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요, 학과를 낮추고요, 학교를 선택하는 실리를 추구하게 되고요. 즉 연세대 경영은 못 가도 연세대의 다른 과는 일단은 가자, 이런 심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연세대 경영학과의 경우 컷이 2번의 큰 하락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프 보시게 되면요, 2019년도에 한번 크게 하락을 했고요, 작년에 2021년 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주의할 것은요, 합격자의 평균은요, 절대 낮지가 않습니다. 제일 마지막 합격자만 점수가 낮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연세대 경영만 이랬을까요? 서울대에서 최상위권에 있는 수리과학부인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락을 한 게 눈에 보일 겁니다. 이런 이유가 발생하는 이유는요, 대학 타이틀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고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건 잠시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부도요, 서울대에서는요, 최상위 학과인데 그래프상으로 얼마나 떨어졌는지 보일 겁니다. 2020년, 19년, 18년, 17년까지는 성적이 뭐 큰 변화가 없다가 2021년 대폭 하락을 했죠.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도 인기학과임에도 불구하고요, 2020년부터 17년까지 큰 폭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크게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만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모든 대학에서 발생을 합니다. 서강대 전자공학 전공도요, 인기학과인데요, 상위학과인 것은 다 알 겁니다. 그러나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서강대 같은 경우도요, 2020년까지는 성적에 큰 변화가 없죠. 그러다 2021년 큰 폭으로 하락을 합니다. 한국외대 경제학부 같은 경우도요, 하락폭이 전년도에 심하게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그래프는 대부분 학교에 한두 개씩은 있습니다. 너무 사례가 많기 때문에요, 영상에서 다 소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전년에 폭락한 대학을 지원하면 될까요?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폭락한 대학이 또 폭락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전년에 폭락한 대학을 알려주면 대부분 올해 지원자들은요, 그 대학 학과에 눈이 쏠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연세대 경영이 컷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해에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심리가 비슷한데요, 2020년에 본인이 지원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구간대에 있는 학생들은요, 작년에 이 점수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서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올린 영상을 좀 보신 분도 있겠지만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사례를 들면서 2021년 다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조심하라고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작년에 올라갔고요. 작년에는 원서 쓰기 전이라 나중에 결과 보자고 했었는데요, 유튜브에서 알려드린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제 예상대로 올라갔습니다. 즉 폭락한 대학은요, 폭락한 점수만 믿고 원래 해당 대학의 수준에 못 미치는 점수대 학생이 하단에 몰리면서요, 폭락이 또 발생하지는 않으나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서울대 수리과학과 같은 사례인데요,
그러나 이 부분은요, 조금 사연이 있기 때문에요. 영상 계속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원래 2020년도에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2021년도 올라가야 하는 게 맞는데 2021년도에 더 하락을 해버렸죠. 이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번째, 의치 한약수에서는요, 펑크가 잘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치 한약수에서 펑크를 노리는 학생은요, 잘 고민해 봐야 할 겁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할게요. 울산대, 한림대, 순천향대, 인제대에 합격하고요. 서울대를 합격하면 어디를 갈 건가요? 물론 서울대는 의대가 아니고요. 나머지 대학은 의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시를 잘 모르는 분들은요. 일단 대학 네이밍만 보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저한테 그럴 겁니다. 비교할 걸 비교하라고요. 당연히 서울대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의치 한약수를 지원하는 학생들, 물론 학교 중요하지만요. 이들은요, 학교보다는요, 학과가 우선시되는 학생들이죠. 즉, 의치 한약수라면요, 서울대, 연고대, 일반과를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가군의 4그룹군 의예과에 있더라도요, 나군이나 다군에서는요, 비슷한 대학에 대체 학과가 있기 때문에 불합격이 될지라도요, 이동을 안 하는 편이죠. 만약에 가군에 있는 대학에 내가 꼭 이 대학 의예과를 간다 그러면 아마 좀 고민을 하겠지만요. 그게 아니라 여길 떨어져도 나군, 다군에 다른 의예과가 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경우 별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군에 연세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울산대에서 이렇게 나올지라도요. 나군이나 다군 의예과에서 합격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즉 학교를 우선시하는 일반과보다는요. 학과를 더 우선시하는 전문직 그룹학과는요. 폭락이 어렵다는 얘기이죠. 수의대 그래프 잠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요. 2021년도부터 2017년까지 수의대학교 5년간 커트라인 분석인데요. 제일 하단에 있는 게 2017년도 수의대학교 커트라인이고요. 2021년도 커트라인은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아마 성적이 매년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일 거고요. 2021년도 보게 되면요. 서울대학 수의예과나 제주대학교 수의예과나 별반 점수 차이가 크게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등락폭이 모든 대학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즉 폭락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다음은 한의대학 그래프 보겠습니다. 자, 한의대학도 일단 5년간 성적 그래프이고요. 2018년도에 세명대학이 한번 하락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요, 크게 하락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의대와 동일하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성적이 계속 상향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경희대, 한의대를 비롯해서요, 원광대, 우석대, 세명대, 상지대 모두 할 것 없이 거의 비슷한 성적대에 지금 성적이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즉 하락은 없고요, 폭락도 없고 모든 대학이 그냥 비슷한 점수대로 유지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치대 그래프 보겠습니다. 네, 치대 5년간 성적인데요. 치대 같은 경우는 조선대학이 2020년 한번 크게 하락한 적이 있는데요. 조선대 제외하고요. 나머지 그래프들 보게 되면 그렇게 큰 등락폭이 없습니다. 물론 치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 연대가 있어서 그래프가 보게 되면 뭐 하락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자세히 보게 되면요. 서울대, 연대 빼고 나머지 대학 보게 되면은 점수대가 비슷비슷합니다. 즉 폭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2020년 조선대 치대가 한번 떨어지기는 했으나 2021년 치대에서 폭락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의대 그래프는요, 너무 대학이 많으니까요, 생략하고요. 아까 보신 치대나 한의대나 수의대 그래프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2022년 약대의 경우 입결 스펙트럼이 너무 넓기 때문에요. 아마 한두 개 학교에서는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약대에서요, 삼육대, 조선대, 대구 가톨릭대, 순천대, 목포대 같은 경우는요, 탐구 하나를 빼거나 또는 과목 하나를 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대학에서 폭락을 기대하기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한의대에서는요, 동신대가 대표적인 학교가 될 것이고요. 이런 학교들은요, 다른 대학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요. 4그룹군에 있는 학생들이 이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전년에 컷이 오른 대학을 찾아야 할 겁니다. 이 부분은요, 앞서 말씀드린 폭락학과와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반대 지원 심리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같은 경우 2019년도에 이렇게 컷이 확 올라가 버리면요, 2020년도에는요, 지원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여러분이 2020년도 지원자라면요, 여기를 이렇게 선뜻 지원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연세대 경영학과인데요. 2020년도에 이렇게 컷이 올라가 버리면 2019년도, 18년도, 17년도에 비해서 가장 높게 형성이 되었죠. 여러분이 2021년도에 연세대 경영학과를 지원한다고 가정할 때 과연 과감하게 지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강대 같은 경우, 전자공학 같은 경우 4년간 컷이 계속 올라가죠. 2020년까지 보게 되면요, 2017, 18, 19, 20까지 컷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여러분이라면요, 2021년도에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요, 결국 이런 학과들에서 펑크는 자주 나오게 됩니다. 상향대학 꼭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요, 이런 대학들에서 찾는 게 확률이 더 높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요, 지원하는 대학이 최상이고요, 옮기기가 어려운 경우는요, 하위학과에서 펑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서울대, 연세대나 고려대의 일반과의 경우 그 대학을 떨어지면 바로 원하는 학교에 지원 대체 대학이 없기 때문에요, 상위 학과를 버리고 하위 학과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서울대 수리과학부처럼 이런 사례는 왜 나오는 걸까요?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분명히 2020년도 떨어졌기 때문에 2021년도에 다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더 떨어졌죠. 이건 서울대 수리과학부라는 최상위 대학, 최상위 학과라 그렇지 대부분 대학은 떨어진 다음 해에는 올라갑니다. 서울대 수리과학부는요, 같은 대학에서요, 낮은 과를 지원해 가지고선 서울대 타이틀을 유지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로는요, 다른 의치대라는 강력한 지원 대체학과가 있습니다. 또한 3그룹 정도에 있어서 내가 서울대 수리공학부를 1순위 대학임에도 불구하고요, 2순위 대학이 의대라면요, 고민하다가요, 의대로 가는 경향도 높기 때문이죠. 즉 1에서 3순위 대학 차이가 크지 않다 보니까요, 합격 후에 대학 선호가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사례는요, 모든 상위학과가 그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를 지를 거면요, 하위학과를 지르는 것보다는요, 상위학과에서 의외의 결과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올해는 약대로 인해서요, 큰 대체제 학과가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약대와 대체할 수 있는 학과는 어디일까요? 생명공학, 생명과학, 바이오 관련 학과, 의과학, 화공, 화학, 글밤의 바시의 바이공, 식품, 동물, 생명 등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만약 연고대 생명공학을 합격하고요, 약대를 합격하면 어디로 갈 겁니까? 행복한 고민이죠. 약대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요, 약대 선호도가 확실히 높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명공학 관련 한두 개 학과에서는요, 대학 타이틀 유지를 위해서요, 학과를 낮추거나 약대로 아예 학교를 바꿀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있기 때문에요, 서울대 수리과학부나 전기정보공학처럼 악소리 나는 폭락 드라마가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부터 무너지기 때문에요, 중하위권까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고대는요, 정시 인원이 2배 이상 확대가 되었고요, 연대도 인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변수가 발생이 되었죠. 약대 인원 증가까지 겹치면요, 정시 자연계는요, 정말 2022년도 역대급 혼돈의 입시가 예상되고 있고요, 수학 통합이 되어서 전년도 대학별 환산 점수는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고요, 게다가 국어, 수학 등 2022년은요, 문제도 어려웠습니다.
수시 2월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렇게 큰 입시 변화가 있는 해에는요, 여기저기서 큰 변수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펑크가 나는 학과의 경우 과감한 결단력도 필요하지만요, 운도 어느 정도는 따라 주어야 합니다. 작년에 펑크가 났다고 올해 또 펑크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지원하는 무모한 행동은 하지 마시고요. 입시는 결국 심리 싸움인데요. 작년에 낮았던 학과는 다른 사람들도 다 낮다고 생각하고 지원하고 몰릴 확률이 높습니다. 작년에 학교 수준에 비해서요, 이상하게 높았던 학과들을 찾아보시고요. 나도 두려우면 다른 학생도 두렵습니다. 펑크는 결국 심장이 강한 학생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컨설팅을 할 때 펑크 날 것 같은 학교나 학과를 지원하게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합격하는 학생의 경우는요, 정말 소수이기도 하고요. 정상적인 지원 시 정말 쓰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펑크나는 학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어느 누구도 확신하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상향대학 누구나 한 개 이상은 진로보고 싶을 겁니다. 하위 학과보다는요, 중상위 학과에서 의외의 결과가 많이 나오니까요. 잘 골라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확률이기 때문에요. 모든 학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개 정도 버리는 카드에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합격 가능성 질문이나 펑크 예상되는 학교 질문은요, 올려줘도요, 답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컨설팅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edupaper.kr로 연락 주시면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정시 펑크나는 학과 분석을 월간교육 컨설팅 이세웅 대표가 전해드렸습니다.